안녕하십니까. 임종인 정형외과TV의 임종인 원장입니다. 오늘은 요통의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정의를 내린다면 엉덩이 관절과 꼬리뼈 사이에 있는 천장 관절 그리고 척추 그다음에 그 인대 부착부 등의 염증을 일으키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일종의 자가면역 질환이 되겠고 만성적으로는 전신 염증 질환이다. 완치가 되는 병이 아닙니다. 계속 조절해서 평생을 가지고 가는 질환이 되겠고 어떤 수술적인 방법으로 없어지는 질환이 아닌 것입니다. 원인도 알 수가 없고 중요한 것은 일찍 진단해서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염증을 계속 줄이게 되면 일상적인 생활도 가능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류마티스 질환하고는 또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에서 볼 수 있는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인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고 이것이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점점 몸에 강직을 초래하게 됩니다. 강직이 되면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미 몸이 완전히 앞으로 굳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호흡도 곤란해지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신 장기 모든 곳에 침범을 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하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유로는 HLA27이라는 유전 인자가 있습니다. 그 인자가 이 환자들 90%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다면 10 내지 30%에서 다른 가족에서도 확진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엔 감염, 외상, 스트레스 이런 것도 관여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면역세포 사이토카인의 이상 반응, ART1이라는 그다음에 인터루킨 23R 이런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관여를 많이 하고 있다는 이런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유전자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는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역학적인 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보통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남성인 여성보다는 2~3배 정도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50대 이후가 되면 이 발병이 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요통이 온다면 이 질환을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내 환자 수는 10만 명이 조금 넘는다고 되어 있고 HLA-B27이 북유럽에서 굉장히 수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북유럽 환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HLA-B27이 포지티브를 하더라도 포지티브 환자의 1 내지 6%만 강직성 척추염이 된다고 하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예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가 면역 질환의 대부분의 예후하고도 비슷한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금 앓다가 자연스럽게 소실돼서 잘 지내는 분들은 있습니다. 치료 없이. 그렇지만 또 심한 분들은 강직이 돼서 앞으로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하늘도 못 쳐다보고 땅만 보고 걷게 되는 심한 병이 오는 분도 있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남성의 예후가 조금 더 안 좋다고 되어 있고 질병이 10년 이상 되면 평균 수명도 조금 짧아진다고 합니다. 사망 원인은 척추에 오는 변형, 요게 사망 원인이 되지는 않고 그 외에 어떤 다른 장기에 침범해서 올 수 있는 심장 질환, 그 다음에 또 아밀로이드증이라든지 위장 쪽에 오는 만성 질환이라든지 콩팥에 오는 질환 이런 것으로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질환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초기에 오는 병변은 천장관절, 그쪽에 활액막염이 온다든지 골수 부종이 온다든지 뼈가 닳아 없어지는 골밀환이 온다든지 그다음에 인대나 부착부에 부착부 염증이 온다든지 척추 자체도 척추 모서리에 골수 부종, 골밀환, 부착부염 나타날 수 있고 이런 염증이 증가되면서 상처가 생기고 고름 같은 게 생기면 벌겋게 부어오르는 조직을 유가조직이라고 하는데 그런 염증 유가조직이 뼈로 대처가 됩니다. 뼈로 대처가 되면서 뼈 인대 같은 데서 이게 자라나게 되죠. 그런 염증 자체가 뼈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자라나게 되고 위아래가 척추가 연결됩니다. 그래서 척추 전체가 하나의 대나무처럼 굳어버리는 뱀부 스파인, 대나무 척추 그런 변형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병리학적인 변화에는 종양괴사 인자라든지 인터루킨이라든지 이런 사이토카인, 그 다음에 T세포, 대식세포 이런 염증세포들이 병리학적인 병태 생리에 관여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상은 뚜렷하지 않고 애매한 증상들이 많습니다. 바로 이게 강직성 척추입니다. 이런 증상은 없습니다. 척추에서 오는 증상이 있을 수 있고 말초 관절 및 부착 부위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 관절 외 증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척추에 생기는 척추 증상이 되겠는데요. 첫 증상은 10대에서 한 20대 정도의 아주 젊은이들한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염증성 통증의 특징은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뻣뻣한 느낌, 그게 특징적입니다. 통증의 기간도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데 어떤 때는 아프다가 어떤 때는 멀쩡하게 또 지나는 기간도 있고 밤에 자다가 가끔 통증으로 인해서 깨기도 합니다. 엉치 쪽에 통증을 주로 호소를 하는데 어느 한 군데가 딱 아픈 게 아니고 이동하면서 아픈 특징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활동이나 운동을 하면 요통이 호전되는 거 이게 좀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도 좀 애매하고 잠을 잘못 자서 아프겠지 그런 느낌들도 많고 또 호전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지나가는 수가 많고 언제부터 내가 아팠다 이런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3, 4년 정도 이후에 진단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와 다른 특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스크는 좀 쉬면 통증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운동할 때 줄어들고 쉬고 있으면 오히려 아픕니다. 그 다음에 다리가 저린 증상이 디스크에서 나타나는데 신경학적인 증상이 강직성 척추염에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는 주로 보면 한쪽으로 나타납니다. 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이면 왼쪽. 강직성 척추염은 물론 한쪽으로 올 수도 있지만 양측성으로 오기도 하고 번갈아 가면서 왼쪽이 왔다가 오른쪽 왔다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초 관절하고 그다음 부착 부위 통증이 되겠습니다. 말초 관절이란 무릎, 발목, 발가락 이런 쪽에 통증도 올 수 있고 부착 부위 통증이 특징적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아킬레스건이 부착되는 부위 발 뒤꿈치 쪽에 좀 벌겋게 올라오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쪽에 있는 그 회전근육 인대가 부착되는 부위에 통증도 호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환자의 반 정도에서 관절염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하고 달리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을 때는 대칭적으로 양쪽 다 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관절염은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로 관절 외 증상입니다. 전신적으로 다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눈에 포도막염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실명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염증성 장질환, 크론병 이런 거 대표적이죠. 그다음에 건선 피부염, 만성 전립선염, 폐섬유화증, 아밀로이드증 뭐 온갖 것이 다 올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가 면역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적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단 및 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료는 약물치료, 비약물성 치료, 수술적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러면 강직성 척추염 환자에서 어떤 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일반적인 생활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